안녕하세요.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. 프로기사 조현우입니다. 앞으로 8강에 걸쳐 바둑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. 오늘은 먼저 바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바둑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? 일단 검은 돌과 흰 돌, 그리고 바둑판, 또 오목이나 알까기도 떠오르고요. 또 바둑을 소재로 한 흥미로운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나왔는데요. 더 글로리, 미생, 응답하라 1988, 또 영화 신의 한 수 등이 나왔었죠. 사실 바둑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.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바둑을 취미로 하는 것은 그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. 특히 바둑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두뇌 스포츠거든요. 또 이 프로그램 이름이 평생 학교잖아요. 이 바둑이라는 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연령층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평생 취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바둑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? 일단 바둑을 두면서 나의 다음 한 수를 어디에 둘까 생각하고 또 상대방은 어디에 둘까 예상해 보면서 사실 이 바둑이라는 게 손 숫자를 써서 수담이라고 하거든요. 손으로 하는 대화라는 거죠. 이 바둑 한 판을 둘 때 이 시간에 또 완전히 몰입되는 몰입의 즐거움 또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또 바둑을 둘 때는 두뇌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. 그래서 이 두뇌 개발에도 좋고 또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. 이 뇌가 손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둑을 손으로 두면서 손과 뇌가 동시에 활동하기 때문에 이 뇌 활동에 정말 좋거든요. 그리고 이 바둑판과 바둑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바둑 한 판을 뚝딱 둘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도 있죠. 자, 다음으로는 바둑 용구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. 자, 지금 보시면 이 바둑은 흑돌과 백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바둑판이 있고요. 여러분들이 보통 이 바둑돌을 사시면 흑돌이 181개, 그리고 백돌이 180개가 들어있는데요. 그 이유는 이 바둑판을 보시면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. 자, 여기를 보시면 바둑판의 가로가 19줄이고요. 또 세로도 19줄이죠. 그래서 19 곱하기 19는 361칸입니다. 흑돌이 181개, 또 180개인 이유가 바로 이 바둑판에 있는 거죠. 이 둘이 합하면 361개가 됩니다. 물론 이 바둑판 전체를 다 메꾸면서 두지는 않아요. 보통 그 전에 대국이 끝나고요. 하지만 가끔 너무 치열한 대국이 나오면서 이 바둑판을 모두 메꾸는 대국이 간혹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흑돌 181개, 백돌 180개로 좀 여유 있게 돌들이 들어있는 거고요. 자, 이 정형화된 바둑판은 19줄인데요. 초급자분들은 바로 이 광활한 19줄에서 두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13줄 바둑판과 또 9줄 바둑판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이 작은 바둑판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4,000년의 역사를 가진 바둑은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품격 있는 대국을 위한 이 바둑 예절은 정말 중요한데요. 먼저 바둑을 두기 전에 바둑판 앞에 상대와 앉아서 가볍게 목례를 합니다. 목례를 하면서 잘 두겠습니다.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목례만 해도 충분하고요. 그리고 대국을 할 때 바둑알을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두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바둑알을 잡아서 내가 어디를 둘지를 정하고 한 번에 이렇게 두는 거죠. 만약에 이렇게 두었다가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매너가 아닙니다. 대국 중에 말을 하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사실 프로기사들의 대국은 정말 진지하고 또 생업이기도 해서 대국 중에 사실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국을 할 때는 사실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. 친구들이나 또는 가족들과 조용히 한 판을 둘 수도 있고요. 혹은 편하게 한마디씩 하면서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. 예를 들어 다음 수 좀 어렵다. 혹은 여기 집이 왜 이렇게 크게 났지? 이런 식으로 가벼운 토크는 충분히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바둑을 둘 때
이렇게 바둑알을 너무 달그락거리는 건 또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대국이 끝나고도 이 잘 두었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가벼운 목례를 하면서 대국을 끝마치게 됩니다. 자, 다음으로는 바둑의 기본 규칙에 대해 배워볼게요. 이 바둑알은 선과 선이 만나는 교차점에 둬야 합니다. 자, 이런 곳, 또 이런 곳.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네모 안에 두는 것은 안 되겠죠. 그리고 이 선 위에 두는 것도 안 됩니다. 항상 이 선과 선이 만나는 교차점에만 이렇게 두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흑과 백이 번갈아서 이렇게 한 번씩 두는데요. 여기서 두 번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실격패가 됩니다. 한 번씩만 번갈아 가면서 두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한 번 둔 돌은 무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일수불태라고 하죠. 한 번 둔 수는 무르지 못한다. 그래서 두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. 이렇게 뒀다가 손이 떼지면 끝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하면서 이렇게 옮기시는 거는 안 되겠죠. 자, 바둑은 흑이 먼저 시작을 하는 게임인데요. 이 흑과 백을 어떻게 가리냐면 먼저 한 명이 백으로 돌을 한 움큼 잡아서 이렇게 바둑판 위에 가려서 올려놓습니다. 그리고 상대방은 이게 홀인지 짝인지 맞추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홀이라고 생각하면 바둑판 위에 하나를 올려놓으시고요. 만약에 짝이라고 생각하면 두 개를 올려놓습니다. 자,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 백돌을 쥔 사람이 돌들을 공개합니다. 그러면서 같이 세는 거죠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짝이네요. 흑이 짝이라고 생각해서 두 개를 놨으면 맞췄기 때문에 이 맞춘 흑이 흑돌을 가져가게 됩니다. 만약에 홀이어서 틀렸기 때문에 백을 가져가게 되고요. 이게 이제 돌가리기인데 좀 심플하고 좀 굉장히 재밌죠. 자, 다음은 바둑판의 명칭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. 사실 이 바둑판을 우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. 이 바둑판이 우주고 이 바둑알은 별이라고 해서 별을 우주에 갖다 둔다.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. 자, 이 바둑판을 보시면 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. 바둑판에 9개의 그려진 점을 화점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 화점 중에서 또 가운데 이곳을 천원이라고 하는데 바둑판 정 가운데에 있는 화점의 특별한 이름입니다. 그리고 바둑판에는 귀라는 게 있어요.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바둑판의 내 귀퉁이 부분 이곳을 귀라고 하고요. 4개가 있죠, 귀가. 또 변은 귀를 제외한 바둑판의 가장자리 부분인데요. 자, 귀가 이렇게 4개가 있고요. 변은 이쪽에, 그리고 여기, 또 여기 이렇게 변 또한 4개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 중앙이죠. 이곳이 바로 중앙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우측 위에 있는 귀를 우상귀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여기는 뭐라 그럴까요? 우측에 있는 밑에 있는 귀, 우하귀라고 하겠죠. 이쪽은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귀, 좌상귀라고 하고요. 여기는 그럼 좌하귀가 되겠죠. 그리고 나서 이 변은 우측에 있는 변을 우변, 이쪽은 좌변, 위에 있는 변은 상변, 밑에 있는 변은 하변이라고 하고요. 이것은 똑같이 그냥 중앙으로 부릅니다. 다음은 바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중 하나죠. 바로 돌의 활로를 배워볼 건데요. 자, 이 활로라는 거는 돌이 숨을 쉬는 길을 얘기하는데요. 자, 여기에 있는 흑돌을 한번 같이 볼게요. 이 흑돌도 사람과 같이 숨을 쉽니다. 사람은 코와 입으로 숨을 쉬는데 이 흑돌에게는
활로로 숨을 쉬게 되는데요. 자, 이 흑돌의 활로는요, 바로 이곳, 그리고 이곳, 또 여기도 있고요.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총 4개의 활로가 있는데요. 이 활로가 다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이 흑돌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잡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흑돌이 잡히면 이렇게 바둑판 위에서 돌을 드러내시면 되고요. 이 돌은 사석이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 활로는요,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만 활로인데요. 가끔 어떤 분들이 여기를 두고요, 이쪽을 이렇게 막아두고 나서 잡았다 하고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겠죠? 여기는 활로가 아닙니다. 이 대각선은 활로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 흑돌은 활로가 하나도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숨을 굉장히 잘 쉬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돌을 잡으려면 정확하게 이 활로를 막아서 잡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1강에서는 바둑의 소개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돌 잡는 법과 바둑의 승자와 패자 가리는 법 그리고 연결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